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이단 해제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장통합과 합동, 합신 등 한국교회 대다수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인사들에 대해 한기총이 이단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건데요. 한기총이 교회 연합기관이 아닌 이단들의 신분 세탁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장합신총회 이단 상담소장이신 박형택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기총회 이단 해제 어떤 상황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죠. 2010년까지는 전혀 한기총에서 이단을 해제하거나 또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2010년도에 이광선 목사가 대표 회장이 되면서부터 이단 전문 연구가들, 저를 비롯해서 이단 전문가 4인방이라 그랬습니다. 그 4인방을 다 제거를 하고요. 이단 해제를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에서 나온 장지영 씨라든지 또 변승우 씨라든지 또 그리고 유광수 다락방 그리고 박윤식 씨까지 계속 해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기총이 이단 세탁기관이나 또 이단을 해제해주는 이단 옹호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에 큰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언급을 하셨지만 류광수 씨나 박윤식 씨 같은 경우는 예장통합과 합동, 합신 등 이 한국교회 대다수 교단들이 오랜 신학적 연구를 거쳐서 이단으로 규정한 그런 이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한기총은 이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이제 그 한기총이 이단을 해제하는 그것은 결국은 한기총이 각 교단의 상위 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고 이건 아주 위험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기관인 것은 각 교단이 모여서 서로 교단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상위 기관처럼 해가지고 각 교단에서 규정한 이단을 해제하는 것은 월권행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단들이 해제를 받으려면 해제해야 그 이단으로 규정했던 교단에다가 사실은 해제 청원을 해야 됩니다. 해제를 위한 그런 재심 청원을 내야 되는데 각 교단에다 내지 않고 결국은 한기총에다 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한기총과 어떤 거래가 있지 않았는가, 어떤 커넥션이나 어떤 무슨 정치적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연합기관이 이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죠. 본래 이제 각 교단에서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있고 전문가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 기관으로서 교단에서 이단을 연구하고 규정을 하는 것이죠. 단지 이제 한기총에서는나 혹은 연합기관에서는 교단들의 그 결정사항을 존중해서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함께 종합을 해가지고 이단 대처 사역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기총이 직접 나서서 이단 대처를 한다고 하면서 이단을 해제해 준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우려를 내고 있는 것이죠. 네. 이 현재 한기총 대표 회장인 홍재철 목사 또 연임에 성공을 했죠. 이 한기총이 과거부터 이단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한기총의 그런 이단에 대한 판단 그리고 현재 홍 목사 주도의 이단 해제가 어떻게 좀 다른 점이 있나요? 한기총에서는 지금 그 2010년까지 사실은 각 교단이 규정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존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기총에서 어떤 좌지우지하지 않고 종합을 해서 이단 대처를 이렇게 이제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기총에서는 더 이상 이단 문제 규정을 하거나 해제를 하지를 않았고, 그러나 이제 특별히 이미 교단에서도 규정한 내용이지만 과거에 이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던 이재록 씨라든지 또 김계화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기총에서 재규정을 한 적은 있어요. 이열렛이라든지 물론 그 전에 다 교단에서 규정을 했지만, 그러니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니까 이거 정말 이단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공표를 함으로 인해서 이단 대처를 했던 것이죠. 그 외에는
이단을 규정하거나 해제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럼 지금 홍재철 목사가 이단 해제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유는 뭐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단 해제를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상당히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각 교단에다가 재심 청원을 해서 해제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결국 한기총이 직접 나서서 한다는 것은 어떤 커넥션이 있거나 정치적인 이유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지요. 예, 예. 더 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최근 이 이단에서 해제됐다고 하는 이들이 교계 일간지에 이단 해제 사실에 대해서 광고를 또 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참 한국 교회가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예,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그래도 한국 교회 공적 신문이라고 하는 또 K 그 일보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변별력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적 신문이 변별력 없이 이단의 홍보나 또 이단 해제 광고를 무분별하게 내주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문들이 해야 될 일과 말아야 될 일, 광고를 해줘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을 분별력을 좀 가져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기독교 언론 가운데서도 이단을 옹호하는 그 언론기관이 있고 이단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언론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서로 대치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이단 옹호 언론기관과 이단 대처 언론기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 옹호 언론들은 결국은 이단 편을 들어서 이단을 옹호해 주거나 이단을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언론이라고 다 정상적인 언론이 아니다.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면서 결국 한국교회 다수 교단들이 한기총을 탈퇴했는데요. 최근에는 예장 합동과 고신마저 탈퇴를 결정을 했는데 이 사실상 한기총의 연합기구로서의 대표성이 크게 위축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가 한기총 문제 어떻게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이제 한기총은 결국 군소교단들만 있는 작은 그런 연합기관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단 옹호를 내지 이단 해제를 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신뢰할 수 있는 연합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기총은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지금 현재 그 한기총에서 이단 문제로 이탈한 교회연합이 앞으로 이단 대처에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이단 해제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이 혼란을 겪거나 또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좀 우려가 되는데요. 끝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기총이 이단 해제를 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도 한기총은 지금까지 교계의 대표 기관으로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한기총에서 이단을 해제했다는데요 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단에서 해제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성도들이 우선 이제 알아야 될 것은요 한기총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연합기관이 아니다 하는 것을 또 이제 알아야 되겠고요. 최종 결정은 결국은 각 교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연합기관에 대한 신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속한 각 교단의 결정사항을 성도들이 더 중요시하고 그것을 더 신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단 그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교단의 결정과 그리고 그 정상적인 이단 대처 언론을 확실하게 분별해서 그 언론에서 발표한 것만 믿고 이단 옹호 언론이나 이단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언론의 제보나 그런 광고는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순수한 신앙과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이단 척결에 앞장서야 할 교회 연합기관이 오히려 이단 해제를 일삼고 있다는 점 정말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와 성도들 전체가 이단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